이지은 생도 포잡은 계신가요? 면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요? 왜 갑자기? 어머님이 신가 보군요. 따님이 지금 특별 지도를 받고 있어서 만날 수 없습니다. 특별 지도라니 우리 지인가 뭘 잘못했나요? 그건 학교 내부 사정이니까 부지한 필요 없으시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대화. 야, 그 여자 생도 또 오는 거 봤어? 이지은 말이지. 여공 간부 자식이라면서 왜 저 모양이야? 여자들이 원래 그렇지. 엄마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벌을 덮다니까. 그 순간 한 여성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이소연 선배님 아이신가요? 학교장의 한마디에 대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공군 사관 학교를 뒤흔든 한 어머니의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군 전체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잠깐, 선생님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시청하고 계신 곳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행운을 드립니다. 2022년 무더운 여름 매미 소리가 요란한 어느 토요일 공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장실에서 이소연은 딸 지은과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2에 당찬 딸이 최근 들어 이상했거든요. 항공작전 사령부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그녀였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렸서부터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라며 당차게 말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 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엄마, 이번 주말에도 외박 안 못 나가요. 면회도 오시지 마세요. 지금 봐봐요. 평소라면 엄마 빨리 와서 내 친구들 좀 만나봐 라며 제 잘거렸을 지은이었는데 말이죠. 공군사관학교 입학 후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소연의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딸과 관련된 일만큼은 늘 예외였어요. 모범 본능이라고 할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 이소연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공군 사관학교로 향했습니다. 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녀의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어요. 딸 내미가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아니면 성적 때문에 고민이 있나? 하지만 이소연이 도착한 공군사관학교 정문에서 만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온 다른 부모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거든요. 한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불안한 듯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녀 자랑으로 떠들썩했을 대기실이 마치 병원 응급실처럼 조용했어요. 우리 아들도 요요 전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해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들의 수근거림이 이소연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설마 지은이가 무슨 문제라도 이루겠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갈등이라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지은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과연 공군 사관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교관실에서 나온 한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지은 생도 보호자분 계신가요?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고요?
이소연이 일어서자 대기실의 다른 부모들도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돕은 부모들이 숨을 죽이고 이소연과 한재석 소령의 대화를 주시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다른 부모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재석 소령의 표정은 귀찮다는 듯 무덤덤했어요. 네, 이지은 생도가 현재 특별 지도를 받고 있어서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기회에 오시죠. 특별 지도요? 우리 지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소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그녀였기에 특별 지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보충 수업이 아니라 징계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군에서 특별 지도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소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혹행위나 부당한 처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여군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건 학교 내부 사정이니까 보호자분께서 굳이 알 필요는 잠깐만요. 이소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 나온 기쁨과 위험은 결국 숨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랜 세월 지휘관으로 살아온 사람 많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아우라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이소연의 변화된 모습을 눈치챘어요. 분명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범죽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거든요. 마치 고급 창교의 품격이 온몸에서 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특별 지도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재석 소령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범한 학부모라고 생각했던 여성에게서 예상치 못한 압박감을 느꼈거든요. 한재석 소령은 지금까지 수많은 학부모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상급자 앞에 선거 같은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여자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건 교육적 차원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교관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그 여자생도 또 우는 거 봤어. 이지은 말이야. 쟤 진짜 약한 애. 여군 간부 자식이라면서 왜 저 모양이야?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지. 특히 엄마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버른덕서. 그래서 더 세게 잡아야 해. 여군 간부 출신들은 다 그래.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맞아. 특히 저런 애들은 꺾어놔야 나중에 말 듣지. 교관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그 내용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이소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군 간부 자식이라고요? 네, 그리고 지은이가 울고 있다고요. 그 순간 이소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왜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졌는지, 왜 외박을 나오려 하지 않았는지, 왜 면회를 거부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딸이 학교에서 성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변화, 면회로 거부, 그리고 지금들은 교관들의 대화까지 도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재석 소영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령님, 방금 전 교관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소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정의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소령님, 제가 묻는 말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재석 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복도에서 수다를 떨던 교관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부모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건 일반적인 교육지도 과정이고요. 일반적인 교육지도요. 이소연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 있던 모든 부모들이 숨을 죽였어요. 평범해 보였던 이 여성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소연의 눈빛은 마치 레이더처럼 한재석 소령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전투투 조종사로 그리고 지휘관으로 살아오면서 익힌 특유의 집중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시선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정보였거든요. 소령님께서는 제 딸을 어떤 식으로 교육 지도하고 계신 건가요? 여군 간부 자식이라서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한재석 소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교관들의 대화를 들었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재석 소령은 이제 완전히 공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어. 평소 같았으면 학부모 주제에 뭘 안다고라며 대충 둘러댔을 텐데 지금 눈앞에 이 여성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상급자를 대하는 듯한 묘한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설마 이 여자 진짜 군 간부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입구로 박성은 학교장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의 근엄한 인상을 가진 그는 대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박성은 학교장은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런 그가 대기실에 들어선자마자 느낀 것은 전투태세였습니다. 심야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만들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소련, 아, 학교장님. 그게 한재석 소령이 머무거리는 사이 이소연이 박성은 학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박성은의 눈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20년 전 국방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후배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이소연은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된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F-16 전투기를 조종했고 이후 각종 훈련에서 남성 조종사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성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자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였거든요. 혹시 이소연 선배님이신가요? 대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선배님이라고요. 이소연이 박성은을 차분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성은아. 아니, 박 소장. 한재석 소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 여성이 박성은 학교장의 선배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한재석 소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만약 이 여성이 정말 박성은 학교장의 선배라면 그것도 군 고의 간부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은 생도에게 한가옥 행위들, 바른 교관들과 나는 성차별적 대화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거만하게 굳었던 자신의 태도까지 선배님께서 왜 이곳에 박검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이소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내 딸 이지은이 여기 생도로 있어. 그런데 면을 왔더니 특별 지도를 받고 있다며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지은 생도가 선배님의 따님이라고요? 박성은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한재석 소령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한소령,
이지은 생도의 특별 지도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해 박성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중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이소연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공정함과 원칙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부정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학교에서 성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한 재석 소령이 말을 덮는 사이 이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훈이, 내가 들은 바로는 우리 지은이가 여군 간부 자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순간 박성은 학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박성은은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소연 선배는 현재 공군 항공작 전사령부 소장이에요. 공군에서 손꼽히는 고위직이자 차기 중장 승진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런 분의 딸이 자신의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면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한소령, 지금 당장 이지은 생도를 데려와 박성은의 명령에 한 재석 소령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하고 있었어요. 학교장님, 그게 지금 이지은 생도는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박성은의 목소리가 한 옥탑은 높아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부모들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평소 온화했던 학교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소연이 조용히 박성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은아, 일단 진정해. 나도 지은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가지 못했습니다. 박성은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소연 선배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치욕이었는데 하필 그 대상이 선배의 딸이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한 재석 소령은 어쩔 수 없이 교관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끈이다. 완전히 끝났어.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5분 후 한 재석 소령이 이지은과 함께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지은의 모습을 본 이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 당차고 밝았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지은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들이었어요. 왼쪽 볼에는 손바닥 자국이, 입가에는 피닥지가 앉아 있었고 목 부근에도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온갖 상황을 다 겪어봤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매로 올랐어요. 지은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하지만 목 뒤쪽에도 멍 자국들이 보였어요. 이는 명백히 누군가가 목을 잡고 흔든 흔적이었습니다. 지은아, 이소연이 딸의 이름을 부르자 지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를 본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가득했어요. 엄마, 왜 여기와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기쁨보다는 방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될까봐, 그리고 어머니까지 피해를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들의 자녀도 혹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한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누가 때린 거야?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전투기 조종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소연이 다가가 딸을 끼워 안으려는 순간 지은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 모습에 이소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피한다는 것 이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요? 박성훈도 지은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어요. 설마 자신의 학교에서 생도를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이는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서 범죄 수준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누가 너를 때린 거야? 하지만 지은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재석 소령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박성훈이 즉시 명령했어요. 한소령 밖에서 대기해. 아니, 당장 보직해제야. 학교장님, 그게 지금 당장 나가. 박성훈의 외침에 한재석 소령이 황급히 나갔어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긴장했습니다. 한재석 소령이 나간 후 이소연이 다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어머래도 도희 엄마가 여기 있어. 그제서야 지은이 입을 열었어.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이소연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한재석 소령이 나를 괴롭혔어. 나 때문에 엄마가 피해받을까봐 말 못했어. 교관들이 자꾸 여군 간부 자식이 왜 이렇게 약하냐고 하면서 모욕을 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만둘라고 해라면서 협박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밤마다 특별 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생도들 앞에서 모욕적인 기합을 받아야 했어. 그런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고 여자는 군대에 올 자격이 없다. 여군 간부들은 다 실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한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계속 고통받았어. 그리고 엄마, 더 심한 건 밤에 불침번 설 때 다른 생도들은 2시간씩 서는데 나만 4시간씩 세워놨어. 여군 간부 딸이니까 특별 대우라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식사 시간도 10분만 주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일 힘든 건 다른 동기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한 거야. 나랑 친하면 자기들도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내 얼굴까지. 이소연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녀의 손등에는 피줄이 불쑥 솟아올랐어요. 이런 미친 새들이 요즘이 어느 시던데 감히 내 딸 얼굴을 건드려. 박성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공군 사관학교에서 생도를 폭행하다니 이는 공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을 넘어 국영법 위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교관들이 들어왔어. 한지석 소령이 상황을 보고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소연의 정체를 알고 난 후의 반응은 가관이었어요. 이소연 소장님이시라고요? 교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공군에서 이소연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들어온 교관들 중에는 김중영, 이소령, 박대위가 있었어요. 그들은 한지석 소령으로부터 이지은 생도 학부모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왔는데 설마 그 학부모가 공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장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셨다고요? 네, 김중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지은 생도가 정말 맞습니다. 이소연 소장님의 따님입니다. 박성훈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교관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은의 멍든 얼굴을 본 순간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뭐라고? 어디서 감히? 이소연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들어온 교관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그들이었지만 이런 살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소연이 천천히 교관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마치 적기를 조준하는 전투기 조종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용서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한재석 소령과 함께 내 딸을 그룹하는지 지금 당장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교관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의 예리한 시선은 그들 중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소연의 시선이 김중영에게 멈췄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계속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소령이었어요.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작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20년 넘게 전투기 조종사로 활동하며 키운 관찰력으로 이소연은 이미 누가 공범인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박성훈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중영, 이소령, 박대희 여러분은 이지은 생도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김중영이 말을 더 넣었어요. 그의 반응만으로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김중영은 평소 후배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유명했어요. 특히 여군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 한재석 소령과 함께 지은이를 괴롭힌 것이 틀림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밖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학교장님, 저를 왜 보직 해제하십니까? 저는 교육 지도를 한 것뿐입니다. 한재석 소령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단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한재석을 바라보는 순간 대기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재석 소령 이소연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한재석은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재석 소령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평상복을 입은 이소연을 그저 평범한 학범어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오만함이 곧 자신의 파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령님께서는 교육 지도라는 명목으로 우리 지은이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일반적인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이지은 생도가 적응을 못해서요. 이소연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 순간 한재석 소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지은이를 괴롭힐 이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거짓말 마세요. 이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우리 지은이 얼굴에 있는 멍자국들, 목에 있는 상처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재석 소령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도 혹시 이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바로 그때 박성훈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재석 소령 지금 즉시 헌병대에 연행될 것입니다. 생도 폭행 혐의로 군사법정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학교장님, 저는 정말 박치고 나가 박성훈의 외식과 함께 헌병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헌병들이 한재석 소령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대기실의 분위기는 숙연해졌어요. 군법의 엄중함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재석 소령은 여전히 이해할 수 억울하다며 저항했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하기만 했어요. 한재석 소령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른 교관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도 언제든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김중영과 이소령, 박대희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불안해했어요. 특히 김중영은 자신도 한재석과 함께 지은이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곧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소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차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이 다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다른 교관들도 다 알게 되면 우리 지은이 걱정하지 마.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야. 이소령이 딸을 부드럽게 깨어났어요. 그 순간 지은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웠어. 그리고 엄마, 제일 힘들었던 건 동기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한 거야. 나랑 친하면 자기들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하더라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정말 외로웠어.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립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지켜줄게. 박성훈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제가 학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소연이 박성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훈아, 이건 내 잘못만은 아니야.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해. 네 선배님, 즉시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 있던 다른 부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이소연은 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재석 소령의 체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보건사관학교 전체에 마련한 성차별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이소연이 속으로 다짐했어요. 한재석 소령이 연행된 후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의 시선은 여전히 나머지 교관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김중영 이소연이 김중영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마치 변학을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네 소장님. 김중영이 급하게 차려 자세를 취했어요. 이제야 이소연의 진짜 정체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김중영은 이제야 왜 박성훈 학교장이 그렇게 방황했는지 이해했어요. 공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장이라니 공군에서 손꼽히는 고위직이자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였던 이소연 소장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중영은 우리 지은이 교육에 관여한 적이 없나? 그게 김중영이 말을 덮는 사이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김중영 님도 있었어. 대기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중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김중영 님이 한재석 소령이랑 함께 와서 여군 간부다리 이 정도 실력이면 엄마도 별로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에 왜 왔냐? 집에서 꼽고 지나 배우지라고. 이소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중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김중영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소장님, 그건 네 아니 오로만 대답해. 네. 김중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김중영의 고백을 듣고 경악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딸들도 혹시 하는 불안감이 부모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박성훈이 즉시 행동했습니다. 김중영도 즉시 보직 흑해제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이다. 학교장님, 김중영이 항변하려 했지만 박성훈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입을 다문한 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이소령이 불려 나왔습니다.
이소령, 네 소장님. 이소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소령은 평소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군들을 무시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군본들의 승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편견이 지은이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어요. 이소령도 우리 지은이에게 무언가 한 일 있나? 지은이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소령은 밤에 불침번 설 때 4시간씩 세우라고 지시했어. 그리고 여자라서 체력이 약하니까 더 단련시켜야 한다고. 그뿐인가? 아니에요. 다른 생도들 앞에서 여군들은 실전에서 쓸모없다는 강의도 하셨어요. 그때 저를 예로 들면서 그리고 이소령님은 다른 남자 생도들한테 여자 생도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나중에 발목 잡힌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더 외톨이가 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조직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소령의 주목이 다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이소령은 군인으로서 후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나? 죄송합니다. 소장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훈이 또다시 조치를 취했어요. 이소령도 보직해질 새 마지막으로 박대위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나? 저는 다른 교관들이 이지은 생도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웃기도 했고 저는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한재석 소위 이지은 생도에게 가혹하게 대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군 간부 자녀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박대위의 추가 고백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박대위의 고백의 대기실에 있던 부모들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하지만 이소연은 박대위의 솔직한 고백을 의외로 받아들였어요. 박대위 적어도 당신은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이 마지막 조치를 발표했어요. 박대위도 보직해제 전 교관진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교관들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성훈아, 이게 끝이 아니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네, 선배님. 이미 공군 본부에 보고했고 전면적인 교육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소연이 딸을 바라봤어요. 지은은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어때? 너엄마 정말 이제 괜찮을까? 물론이야. 그리고 우리 지은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할 거야. 다른 여군 생도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말이야. 지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공군 본부에서 파견된 감사관이었어요. 이소연 소장님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즉시 본부로 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관의 등장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는 단순히 공군사관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군 전체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이소연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험난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공군 본부 참모총장실 이소연이 들어선자 참모총장 최민호 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소연아 앉아. 네 총장님. 이소연이 자리에 앉아 최민호 대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공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게 사실인가? 네 총장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최민호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 폭행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하필 그 대상이 공군 고위 간부의 딸이었다니 소연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총장님 저도 오늘 해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혼자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자체감이 배어 있었어요. 딸의 고통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공군 소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의 고통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체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과연 좋은 어머니였을, 군인이기 전에 엄마였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참모총장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공군 감찰실장 김준석 주장이었습니다. 총장님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공군 사관학교 전면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교관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소연의 얼굴이 경직되었어요. 설마 지은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김준석 주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발언은 최근 3년간 여성생도 15명이 유사한 그로핀을 당했습니다. 그중 7명이 자토했고 3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은 자해 시도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큰 사고는 몇 쯤은 현재에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생도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 중입니다. 김준석 주장의 추가 보고에 이소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뭐라고? 이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원이라고요. 그 많은 여성 생도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말인가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행이 일부 교관들 사이에서 전통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군 간부 자녀들을 더 엄격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관행에 대해 일부 상급자들이 여군 교육에 필요하기라며 묵이 내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여군들이 너무 쉽게 생진하고 있다는 불만도 표출되었습니다. 김준석 주장의 말에 최민호 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최민호 대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단 말인가? 조사 결과 교육처장 장민수 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는 여군들의 과도한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교육처장이라니 그렇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장민수 주장은 공군사관학교 교육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강한 군인 만들기라는 명목하에 여성 생도들에 대한 차별적 교육을 체계화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군 진출 확대에 반대하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교육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장민수 주장은 어디인 현재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참모총 장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최민호 대장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전화하셨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단다. 이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론 보도라니 이제 이 사건은 공군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적 관심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공군사관학교 성차별이 1위에 올랐고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공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의 신뢰성이 걸린 사안이 되었습니다. 소연이 내 생각은 어떤가? 최민호 대장이 이소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고민과 결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은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군 전체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연이 이렇게 되면 내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족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이라며 비빈할 수도 있어. 하지만 총장님, 제가 지금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군 소장으로서 후배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각오를 단단히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소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총장님,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여성생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순간 참모총장 실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공보관이 들어왔습니다. 총장님, 기자들이 공군 본부 앞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긴급 브리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 본부 정문 앞에 20여 개 언론사 기자들이 대기 중이고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모여들고 있어 상당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공보관의 보고에 참모총장실 분이 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최민호 대장이 이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이, 내가 직접 브리핑을 해야 할 것 같다. 당사자 어머니로서 그리고 공군 고위간부로서. 이소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네, 총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한번 언론 앞에 서면 돌이킬 수 없다. 신중하게 생각해. 이미 결정했습니다. 총장님, 우리 지은이가 겪은 일이, 그리고 다른 여성생도들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지은이 오기 문자가 왔어요. 엄마 힘들겠지만 끝까지 싸워줘. 나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랑해. 이소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었어요. 딸의 용기가 그녀에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총장님, 지금 당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소연의 머릿속에는 지은의 상처 입은 얼굴이,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다른 여성생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공군 본부 브리핑.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이소연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공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장 이소연입니다. 이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군복을 입어온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공군 소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어요. 이 자리에는 공군 사관학교 재학생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해 있었어.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걱정으로 일그러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불안감이 역력했어. 제 딸 이지은 생도는 지난 6개월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재석 소령을 비롯한 일부 교관들은 여군 간부 자녀 특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제 딸을 포함한 여성 생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소연이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브리핑룸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15명의 여성 생도가 유산 피해를 당했고 그중 7명이 자퇴해야만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소장님,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피해를 당한 모든 생도들에게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보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공군 소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우리 지은이와 같은 아픔을 겪은 모든 여성 생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소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한쪽에서 한 남성이 일어섰어요. 공군사관학교 교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교관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교관이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고 생도들과의 소통을 늘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소장님, 이번 사건으로 임혜 소장님의 승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소연이 고개를 들어 그 기자를 바라봤어요. 제 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장병이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조직의 화합을 깨트렸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수연의 눈빛이 더욱 단호해졌어요. 조직의 화합은 잘못된 관행을 덮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공군 사관학교 졸업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었습니다. 소장님, 저도 10년 전 공군 사관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소장님의 용기 덕분에 이제야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증언에 브리핑룸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예정입니까? 공군은 즉시 전면적인 교육 시스템 개혁에 착수할 것입니다. 성평등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피해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문화를 만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이수연은 곧바로 공군 사관학교로 향했어요. 지은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기숙사에서 딸을 만난 이수연. 지은의 얼굴에는 이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엄마,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지은이가 용기를 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고마워. 모녀가 포옹하는 사이 기숙사 복도에서는 다른 여성 생도들이 조용히 박스를 보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한 여성 생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장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생도의 말에 이수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누구도 혼자 고통받지 않아도 돼. 우리가 모두 할 테니까. 그날 저녁 이수연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공군 동기들, 후배들, 그리고 전국의 여군들로 붙어였어요. 선배님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우리 딸도 언젠가 선배님 같은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남성 군인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선배님 덕분에 우리도 진정한 동지의 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동료를 존중하는 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호하는 여성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의 공동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이수연은 공군 최초 여성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사관학교에는 성평등센터가 설립되어 모든 생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더 놀라운 변호는 다른 군 기관들에서도 나타났어요. 저수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유산 점검이 시작되었고 정군 차원의 성평등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었습니다. 이수연의 용기 있는 고발이 대한민국군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지은이는 당당하게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많은 후배 여성생도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 그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공정하고 평등한 곳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1년 후 이수연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침묵했다면 우리 지은이와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들이 계속 생겨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한 달 안에 반드시 행운이 찾아오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루 한 번은 꼭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위해 호흡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